판별식이라고 나와 있죠. 이게 뭐냐면 자, 2차 방정식이라는 것 자체가 뭘 2차 방정식이라 얘기한다 했죠? x에 대한 2차식. 자, 여기다 밑줄 그러면서 하나만 써놓자. a가 0이 아니다. 즉 2차 방정식은 x에 대한 2차식 니꼴 0을 우리는 2차 방정식이라 얘기하는데 그때 우리가 근해 공식이 있었죠. 2a분의 마이너스 b 풀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인데 지난 시간에 이걸 가리켜서 얘기할 때 어떻게 했냐면 얘가 양수냐 0이냐 음수냐에 따라서 근이 달라지고 그래서 얘가 양수일 때는 소단 두 개의 실근이 나오게 됐고 그 다음에 만약에 0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자 이게 양수일 때는 소단 두 개의 실근이 나왔고 만약에 음수가 나왔을 때는 i라고 해서 허수인 근이 나온다고 얘기했었지. 그리고 만약에 0이라고 하면 중근이 된다는 얘기했었지. 그래서 이게 나중에 판별식 D가 된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그 얘기 오늘 합니다. 즉 2차 방정식에서 바로 이 판별식이라는 걸 얘기하게 되고요. 다시 한번 보게 되면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자 어떻게 소단 두 개의 실근 자 소단 두 개의 실근 가지려면 판별식 D가 0이 한다. 판별식 D가 0이면 0보다 커질 때 소단 두 실근 판별식 D가 0일 때 중근 자 그러면 중근을 갖는다. 판별식 D가 0이다. 판별식 D가 0보다 작을 땐 소단 두억은 소단 두억을 갖는다. 판별식 D가 0보다 작다라고 하고요. 만약 우리가 이제 근해 공식 말고 짝수 공식이라고 해서 곱셈 공식 변형이라는 게 있다고 했었지. 그래서 그 변형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기 여백에다 한번 써보면 x는 2a분의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b 풀마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식이 있었다 했는데 이때 b라는 게 알고 보니까 짝수여서 2b 다시로 바꿀 수 있다라고 하면 2a분의 얘가 어떻게 될 거냐면 마이너스 2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은 4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겠죠. 즉 판별식 D라고 얘기한 게 b제곱 마이너스 4ac인데 그게 4b 다시의 제곱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된다라고 할 수 있지. 자 그럼 여기에서 얘랑 얘랑 같다 했을 때 4로 나누면 4분의 D가 나오고 그게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판별식 4분의 D라는 건 바로 B가 짝수일 때 쓸 수 있는 짝수 공식에서의 얘기였지. 즉 얘 같은 경우는 끝까지 가게 되면 2A분의 얼마? 마이너스 2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로 2로 묶어줘 분자를. 그래서 2로 약분하게 되면 이때 나오는 게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풀마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되더라라고 하는 거였잖아. 자 그래서 이렇게 짝수 공식 변형, 곱셈 공식 변형의 다른 한 근이 바로 근해 공식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가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지. 자, 이렇게 될 수 있다. 간단하죠? 자, 이렇게 된다라는 거지. 자, 어떻게? 자, 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근을 판별하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우리는 이제 근을 판별하게 될 건데 그거를 바로 판별식 D를 이용해서 풀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자 판별식 D 헷갈릴 때마다 쓰고 시작하는 게 좋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판별식 D는 B제곱 마이너스 4ac를 쓰고 시작을 해봐. 그러면 마이너스 1에 대한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2 곱하기 마이너스 1로 1 플러스 8 9가 되죠. 즉 양수라는 거지. 즉 뭐가 될 거다? 서로 다른 뭐가 된다? 두 실근이 된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지. 역시 얘 같은 경우에도 판별식 D 얘기할 수 있죠. 판별식 D가 B의 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썼는데 이거 4라는 짝수야? 그렇다면
4분의 D로 바꿔서 B'의 제곱 마이너스 AC로 바꿔서 문제를 풀어보자라는 거지.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A가 1이었고 B가 4였고 C가 5였는데 B'이라는 건 2가 되겠지. 2로 나눠줘야 하니까. 따라서 4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 아, 음수였구나. 자, 얘가 음수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지. 그렇다면 이때는 서로 다른 두 허근이다라고 정리하자라는 거지.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의 조금의 피로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차 방정식의 근각계수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2차 방정식 근각계수라는 것 자체가 봤을 때 바로 이런 거야. 이때 2차 방정식 두근 우리 근해 공식 얘기하면 2a분의 마이너스 b 풀마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에서 플러스를 알파 마이너스를 베타라고 얘기하자는 거야. 됐나? 그러면 얘네 둘이 더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 거다? 아, 둘이 더했어? 그러면 이때 얘는 2a로 통일 마이너스 2b 얘는 없어져. 아, 마이너스 a분의 b더라. 둘의 곱이라는 것은 어떻게 될 거다? 4a 제곱분의 자, 그 다음에 위 분자는 뭐가 될 거다? 마이너스 b와 얘에 대한 합차지. 따라서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 거다? b의 제곱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4ac로 없어지고 4a 제곱분의 4ac 4 약분 a 하나 약분 a분의 c가 나오게 된다는 거지. 자, 그래서 두분의 합, 두분의 곱이라는 거 얘도 반드시 외워줘야 돼. 오늘 하는 판별식 D 두분의 합, 두분의 곱은 반드시 외워줘야겠고 2차 방정식에서 이제 두근이라는 얘기 나오면 두분의 합, 두분의 곱을 먼저 구해야 돼. 알겠지? 자, 예제 가지고 한번 연습해보자. 두분의 합과 두분의 곱을 구하시오. 두분의 합이라는 거 처음에 기억이 안 날 때는 한번 써보고 들어가라고 했죠. 두분의 합이라는 것은 마이너스 a분의 b. 두분의 곱이라는 건 a분의 얼마? c. 라고 한번 써주면서 두분의 합은 마이너스 x제곱의 개수분의 x의 개수니까 5가 합이 될 거고요. 곱은 1분의 마이너스 7. 아, 그래서 곱은 마이너스 7이 된다라고 할 수 있어야겠지. 다시 여기에서 봤을 때 두분의 합이라는 건 마이너스 x제곱의 개수분의 상수로 합은 마이너스 2가 돼야 하고 곱은 3분의 4 상수 그래서 곱은 3분의 4가 된다라는 식으로 식을 알고 그거에다 그냥 됐다 대입이다 라고 생각해 주면 돼. 자, 그 다음 자, 이제 이거 가지고 두분의를 뭐 이거 쉽죠? 그냥 쭉쭉쭉 나가시게 되죠. 2차 방정식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복습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복습한다 느낌으로 봐주시면 되고요. 자, 2차 방정식에서 봤을 때 두근을 알파 베타에 하고 x제곱의 개수가 1이라고 하면 한 근이 알파 다른 근이 베타면 식을 이렇게 쓰면 되죠. 그러면 x자리에 알파 넣었을 때 얘가 0이 되니까 알파 마이너스 베타 0이 아니더라도 0 곱하기가 되니까 0 되겠지. 또 베타라는 게 근이라고 하면 x 마이너스 베타라고 쓰라고. 그러면 x자리에 베타 넣었을 때 얘가 0 되죠. 앞이 0이 아니더라도 어차피 0과 곱해서 0 되는 거 맞습니까? 자, 이렇게 된다라는 거지. 자, 그래서 그걸 풀어주면 자, 여기다 같이 한번 메모해 놓자. x의 제곱 마이너스 두분의 합 플러스 두분의 곱. 아, 우리가 아까 전에 외울 때에도 두분의 곱, 두분의 합 얘기할 때도 마이너스 a분의 b가 두분의 합, 그 다음에 플러스 a분의 c가 곱이었지. 아, 합을 얘기할 땐 꼭 뭐가 앞에 나오더라? 마이너스가 앞에 나오더라. 곱을 얘기할 땐 플러스가 있더라 라고 해서 약간의 암기가 필요하죠. 단지 얘를 전개했지만 그런 걸 매번 얘를 쓰고 다시 전개하고 하지 말고 처음에 그냥 x제곱 마이너스 두분의 합 x 플러스 두분의 곱은 있고 0이다 라는 식으로 외워달라는 얘기야. 그리고 만약 x제곱의 이차항의 개수가 1이 아닐 땐 앞에다 뭐만 곱하자? a만 곱하자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자, 문제 가지고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요와 같이 1번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4에서 니꼴 0 전개하고 싶은 거 알아. 하지만 그러지 말고 우리 한 번만 하자. x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합 x 플러스 2분의 곱은 니꼴 0이다 라고 생각하고 풀자는 거야. 그래서 x의 제곱 마이너스 2이 더하면 얼마예요? 1이죠. x 2의 곱은 마이너스 12 니꼴 0. 자, 이런 식으로 자, 마이너스가 분명히 있지만 저 전개하고 싶은 거 알지만 저는 이렇게 구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2번 때문에 그래요. 2번 같은 경우에는 만약 아까 전개를 이용했다라면 식이 어떻게 나와야 돼? 이런 식으로 길게 나와주게 돼. 계산이 좀 싫겠지. 그래서 요와 같이 이걸 이용하는 게 좋다라는 거지. 자, 그래서 x의 제곱 마이너스 2이 더하자 4. 그렇지. x 플러스 2이 곱하자 1은 니꼴 0. 자, 이렇게 간단하게 전개가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얘가 인수분해하려면 반대로 한다라는 거였죠. 전개의 반대는 인수분해였다. 자, 그래서 필수 4번 풀게 되는데 인수분해 할 건데 자, 그냥 단순하게 이 인수분해 할 때 중요한 얘기가 있어. 자, 단순하게 곱을 인수분해 공식 써가지고 풀면 되는데 자, 문제에서 이런 표현이 있을 때는 밑줄 복소수 범위 내에서 인수분해 체크. 자, 복소수 범위 내에서 인수분해라고 얘기를 하면 얘는 꼭 뭐를 하자? 인수분해, 근해 공식을 하자. 인수분해가 안 된다. 근해 공식을 통해서 풀자. 알겠지? 자, 됐나? 복소수 범위의 인수분해 여기다 이렇게 쓰면 돼요. 아, 얘는 근해 공식을 써서 근해 공식을 써. 그리고 나서 x-알파, x-베타는 이꼴 0의 형태로 바꿔주자라는 거야. 자, 됐나? 왜 근해 공식을 써야 하냐? 복소수 범위라고 물어보는 경우는 보통 분수가 나오는 경우라든지 루트가 나오는 경우라든지 그러니까 좀 그냥 기본적으로 우리가 인수분해 자체는 이건 살짝만 알고 있어줘. 인수분해 공식 쓸 수 있는 게 유리수범이거든. 근데 얘가 답을 미리 살짝 보면 요와 같이 i가 나온다거나 혹은 루트가까지 분수가 나오게 된다. 분수에다 루트까지 섞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오히려 근해 공식을 쓴다는 것 자체가 안 통할 수도 있어.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 풀 때는 근해 공식을 이용하는 게 좋아. 그러면 얘가 근해 공식 써주게 되면 자, 근해 공식 다시 한번 근해 공식 뭐였죠? 자, 기억 안 나면 바로 써야겠죠? 2의 분의 얼마? 마이너스 b 풀마 루트 b제곱. 그렇지. 얘는 근데 2가 짝수야. 그렇지. a분의 마이너스 b 다시 b 프라임이라고 등해야지. b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 자, 이렇게 변형도 있다. 짝수 공식도 있다라는 거야. 알겠지? 너 전에는 짝수 공식 잘 안 쓰려고 했는데 많이 풀어보니까 조금은 이게 더 편하지. 네, 이게 더 편해요. 간단해요. 그렇지. 처음에는 쟤 진짜 안 하려고 했거든. 짝수 공식 하라고 하면 진짜 안 하려고 했거든. 그런데 많이 풀어보니까 얘가 더 편하다는 걸 알았을 거야. 그래서 숫자를 공식을 나도 계속 근해 공식을 계속 고집하겠어요도 좋지만 풀다 보면 값이 커질 때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짝수 공식도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자, 문제 한번 볼게요. 얘가 보면 A 문제로 돌아와서 보면 A가 1이고 B가 마이너스 2, C가 10인데 B 다시가 마이너스 1로 바뀌게 됩니다. 맞습니까? 네. 자, 이거로 나눠야 하니까. 따라서 이때 x라는 녀석 첫 번째 x는 뭐랑 같다? 1 풀마 루트 1 빼기 10. 그래서 얘가 1 풀마 3i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게 돼. 즉 이때 x의 값이라는 건 1 플러스 3i거나 마이너스 3i. 그렇지. 또는 1 마이너스 3i가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자, 이제 두 번째로 갑시다. 두 번째 바로 식으로 나타내자야지. x 빼기 1 빼기 3i라고 써주세요. 그래야지만 x자리에 1 플러스 3i가 들어갔을 때 1 소거 3i 소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자, 그러면 그 다음 뒤에 써질 거는 1x 마이너스 1 플러스 3i라고 써줘야겠지. 그래야지 얘를 넣었을 때 1 속어 3i 속어 되겠지. 자, 그래서 요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거야. 물론 아까 전에 식스 니꼴 0은 습관적으로 붙인 거고요. 삭제해 줄게요. 그게 정답이 요와 같이 나와야 한다는 거지. 자, 그 다음 2번도 한번 볼게요. 인수분해가 바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근해 공식 써보자. 근해 공식 x는 2 곱하기 2니까 4분의 그렇지. 1 풀마 루트 1의 제곱 1 그렇지 마이너스 8 그래서 마이너스 7 그렇지 마이너스 7 그래서 루트 7i가 된다라고 할 수 있지. 됐나? 근데 분수는 좀 더 쉬운 게 뭐냐면 얘를 분수를 뭐 그 켤레복소수 그러니까 우리가 허수를 배웠다라 복소수를 배웠다고 해서 실수분 허수분을 나누려고 하는데 분수를 쓸 때 좀 더 편해. 왜냐면 이거를 통째로 알파로 얘를 통째로 베타로 생각하면 되거든. 그래서 얘를 쓸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x 빼기 4분의 1 플러스 루트 7i 이렇게 쓰면 되지. x 빼기 4분의 1 마이너스 루트 7i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정리하면 되게 깔끔하게 정리될 수 있다는 거지. 자, 그 다음에 한번 계속 볼게요. 자, 여기서 개수가 한 혹은 2차 방정식에 두 근이 나온다고 얘기했습니다. 맞습니까? 근데 한 근이 어떻게 P 플러스 QI라고 얘기를 했는데 개수의 실수의 밑줄. 자, 지금은 그냥 외우시면 돼요. 다른 한 허근은 P 마이너스 QI. 마치 무슨 관계? 켤레 복소수 관계가 나오게 되더라. 왜요? 우리 공식으로 얘기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였잖아. 됐니? 그래서 루트가 있는 녀석 그리고 i가 나올 수 있는 녀석이 뭐가 플러스 마이너스 돼야 한다는 거야. 그래서 개수가 실수라고 하면 이와 같이 켤레 복소수 약간 이용하는데 이거를 줄여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2차 방정식에서는 근이기 때문에 얘를 켤레근이다 라고 불러요. 알겠죠? 자, 그리고 만약에 개수가 유리수다라고 하면 우리는 뭐에 뭐가 바뀌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관련이잖아. 그래서 한근이 P 마이너스 QI면 밑에 써주자 P 플러스 QI가 다른 근이다. 이게 바로 켤레근이다 라고 쓰면 된다는 거지. 자, 다시 한번 보면 실수라고 얘기할 때는 뭐에 뭐가 바뀐다? 허수의 뭐가 바뀌고 유리수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뭐에 뭐가 바뀐다? 무리수의 뭐가 바뀐다라는 거지. 실수일 땐 허수의 뭐가, 유리수라고 할 땐 무리수의 뭐가 바뀐다. 자, 이거 봐주시면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예제 5번 2차 방정식 한 근이 1 플러스 i다라고 하면 다른 근이 1 플러스 i가 될 거고요. 자, 2차 방정식에 두 근을 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 그렇지. 자, 다시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합을 얘기를 하면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 됐어요. 약간 얘는 뭐다? 약간 영어처럼 나오는 거지. 얘는 뭐 보어다. 이건 주어다. 처럼 2차 방정식 두 근이다.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 자, 두 근의 합을 얘기하면 그렇지. 이고요. 둘이 곱해도 2죠. 자, 근데 여기서 두 근의 합이라는 건 마이너스 A, 곱이라는 건 B가 돼야 하니까 A는 마이너스 2, B는 2가 되겠죠. 자, 문제 한번 끝까지 볼게요. 다른 한근 1 플러스 i고요. A의 값은 마이너스 2, B의 값은 2다로 깔끔하게 정리가 되겠죠. 자, 뭐 물론 이렇게 대입해도 되는데 이거 딱 봐도 어때? 대입해서 계산하는 거 쉽지가 않을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두뇌 합, 두뇌 곱 나오면 바로 이렇게 이제 수학도 암기라는 게 느껴지기 시작하나요? 자, 수학도 암기다. 얘는 얘다. 이런 식으로 외워줘야 한다는 거지. 자, 오늘 여기까지 할 거고요. 37조, 37조까지 숙제입니다.